자, 자랑스러운 대통령 순방 관련된 소식부터 알려야 될 건데요. 현재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그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도드라진 게 예고된 게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저쪽에 요구하는, 그러니까, 유럽 EU 입장에서는 한국은 진짜 뭐든 다 도와줬으면 좋겠는 사람인 거고, 우리는, 아니, 뭐, 우리도 뭐 생기는 게 있어야죠. 라고 하는 반대급부에 대한 걸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 결정 발표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협의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벨기에 그리고 유럽연합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는 첫 번째 정상 간 만남인데요.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EU라는 나라가 뭐 여러 개 나라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결정적인 그 정책 결정권이나 경제권은 독일, 프랑스가 다 쥐고 있는 거거든요. 영국은 빠져나왔으니까 EU가 아니니까 독일, 프랑스가 지금 사실상의 EU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데 반해서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독일, 프랑스가 미국이랑 등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EU는 뭔가 새로운 구심점이 없다고 하면 미국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분리되거나 지금의 어떤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아마 이제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나 협업들을 요구를 하는 걸 거예요. 문제는 해줄 게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해줄 게 맞는데 유럽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부분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EU에서 방산을 키운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술 제공을 해주고, 라이선스를 파는 정도인 거지, 우리 제품을 꾸준하게 전부 다 그쪽에다가 넘겨갖고 장악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중동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무기를 그대로 옵션 없이 그대로 받아서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기술을 주면 우리가 만들어 볼게 뭐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협력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설계적으로 구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바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AI 해야죠. 조선 해야죠. 에너지 안보 해야죠. 여기에다 이제 로보틱스까지 해야 되고, 요즘은 또 항공 우주까지 지금 또 다 손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전기통신도 해야 되고, 세세하게 전기도 해야 되고, 원자력도 해야 되고, 와, 너무너무 할 게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컴프라지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줄 세워놔야 돼요, 이 나라들을.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장은 야, 니네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누구 대표를 하나 세워가지고 각 대표가 나서서 간 분야대로 맡아갖고 하자라고 확실하게 끊어갖고 와. 괜히 뭐 이유라고 해갖고 어설프게 협의해놓고 또 니네들끼리 내부 회의하고 뭐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우리 안 좋아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유럽 연합이라는 단체하고 한국이라는 국가하고 단일 조약을 맺는 거는 불가하고 그 안에 있는 국가나 분야나 위원회 같이 전문화돼 있는 이 일종의 카운터 파트너를 니들이 정해주면 우리가 그때 심도 있게 진행해 보자라는 게 한국의 기본 입장인 거야. 지금 EU 자체를 만나는 건 국가 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약속이라든지 뭐 확실한 보장 같은 게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요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되는 것도 없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하고 만나서 하는 정상회담 이런 거보다는 개별 국가 정상들하고 따로 하는 협의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내일 이태리 대통령하고의 만남이 이태리하고의 정상 간 만남이 더 큰 효과들이 있을 거다. 오늘은 형식적인 형태, 그냥 EU라고 하는 국가 단체하고 집단하고 한국의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EU가 지금 탄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시행 중인데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자동차 부품 요런 수출 기업한테는 우리가 그런 기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한국의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기업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산업 생태계를 그쪽으로 이식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에 잠식돼 있는 어떤 그 산업 부분,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일부 핵심 요소들이 중국 자본이나 기계들한테 많이 잡혀먹어버린 상황이 있거든요. 유럽의 자동차 공업 같은 것들은 지금 거의 중국한테 의존해가지고 중국한테 다 뺏겼어요. 뭐 볼보부터 시작해갖고 벤츠까지 사실상 최대 주주가 전부 다 중국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산업 근간이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게 사실은 배터리 때문인 거고. 그래서 한국을 지금처럼 에너지 탄소 규제국으로 해놓고 끌고 가려고 하면 중국이나 미국도 안 하는 탄소 규제를 한국한테만 강하게 적용시켜서 한다고 치면 그거는 미국이랑 중국제 제품들한테 유럽 시장을 그냥 또 맡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웃기는 게 아예 탄소 배출을 하면 그 나라 물건 안 쓴다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돈으로 바꿔보려고 거래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 규제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습게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가장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제일 많이 만들어요. 타지도 않으면서 폐차시키면서 만들기를 졸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 자동차, 전기 제품 자동차가 대당 갖고 있는 일종의 탄소 배출 거래권이 그거 자체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거 자체를 갖고 유럽이 하고 있는 환경 규제를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전기차들의 85% 이상이 사실상 중국산 배터리를 사서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와갖고 배터리 더 이상 못 주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유럽 자동차가 동시에 멈추는 거야, 멈추지. 지금. 근데 지금 환경 규제 때문에 유럽에서는 앞으로 10년 안에 배터리 차가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굴러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환경 규제를 해놓고 탄소 거래자를 만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돼 버린 상황이 지금 유럽의 상황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려면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중국이 배터리 1위니까 2위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결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배터리 반도체 요거를 이제 EU는 이제 중국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U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건설, 철도, 발전소, 통신망 여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유럽하고 좀 문제는 그거죠. 니들 돈이 있어? 그러니까 뭔 돈으로 할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밀 생산했고 그거 준다고? 그건 면화 안 되지. 생산해서 그거 갖고 가라고? EU 아니면 입장에서는 그거를 우리나라에 끌어들이고 싶어 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방산 수출 확대 요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유럽 같은 국가가 철저하게 요구하는 게 이 절충무역이거든요. 지네들 거 팔아줬으면 지네들 것도 사라 이거야. 사줄 게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냐. 앞으로도 유럽 시장은 진출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북극 항로 전망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은 제끼고 중국이랑 경제 지원 G2를 놓고 다퉈야 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2030년도 안에 우리가 명목상의 G2, G3에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계시다면.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터전과 조약들을 잘 깔아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EU는요, 우리나라를 변방에 그냥 조그만한 반도국, 인구 5천만의 자잘한 나라로밖에 안 봐요. 아직도 애들이 인식이 틀려먹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인식이. 일본이나 중국을 인정하는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저력을 잘 모릅니다. 이번 전쟁 상황을 통해 가지고 K2, K9 같은 일부 방산무기 폴란드가 성공하는 걸 보면서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G7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무적 성과 많이 끌어오실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